반갑습니다. 1965년생 을사생 뱀띠 선생님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2이 되면 아직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이제는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리기보다 앞으로의 생활을 어떻게 꾸려갈지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은 재산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자녀 문제에 언제까지 마음을 써야 할까? 몸이 더 지치기 전에 내 생활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자주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을사생 뱀띠 선생님들의 타고난 기질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재물 흐름과 집과 토지의 문서 문제, 자녀와 배우자 관계, 건강과 사람, 인연, 그리고 남은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까지 자연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주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선생님께서 꼭 이루고 싶은 바람 한 가지를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그 소원이 좋은 때와 인연을 만나 반가운 결과로 돌아오기를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말년 후는 어느 나이가 되었다고 갑자기 따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 어떤 방식으로 일했고 사람을 얼마나 믿었으며 돈을 벌고 쓸 때 어떤 기준을 지켰는지가 시간이 지나 생활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평소 자신의 몸을 어떻게 돌보았는지, 가족의 일을 어디까지 대신 책임졌는지도 앞으로의 편안함에 영향을 줍니다. 좋은 말년이라는 것은 재산이 아주 많거나 자녀가 늘 곁을 지키는 모습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에 따라 하루를 보낼 수 있고 몸이 불편할 때 치료를 받을 여유가 있으며 중요한 재산을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과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힘든 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귀한 복입니다. 1965년생 을사생 뱀띠 선생님들은 을목과 사화의 기운을 함께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을목은 넓은 들판을 곱게 가르는 큰 나무라기보다 주변의 모양을 살피며 유연하게 뻗어가는 불과 덩굴에 가깝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길을 바꾸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는 힘이 있습니다. 사화는 빛과 열을 품고 있는 불의 기운입니다. 주변의 상황을 빠르게 드러내고 보이지 않던 문제를 밖으로 끌어내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을목이 사화를 만나면 섬세한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감각이 현실적인 판단으로 연결됩니다. 을사생 선생님들은 사람을 단번에 믿기보다 오랫동안 살펴보는 편입니다. 상대가 하는 말뿐 아니라 눈빛과 행동, 약속을 지키는 태도까지 자세히 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누면서도 속으로는 이미 상대의 의도와 다음 행동을 짐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력은 직장과 장사, 인간관계에서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말만 앞서는 사람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구별했고 위험한 분위기가 느껴지면 남들보다 먼저 거리를 두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에도 겉으로 당황하기보다 머릿속에서 여러 방법을 빠르게 찾아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을사생 뱀띠 선생님들은 자신이 가진 생각을 전부 밖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마음의 일부는 자신만의 공간에 남겨두려 합니다. 속마음을 쉽게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선생님이 늘 침착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차분해 보인다고 마음까지 편한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은 남들이 지나친 말 한마디도 오래 생각하고 상대의 행동의 숨은 뜻을 여러 번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도 그때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며 마음속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깊은 것은 장점이지만 너무 많은 의미를 찾으면 선생님의 마음이 쉽게 지칩니다. 모든 말에는 숨은 뜻이 있는 것이 아니며 상대의 무심한 행동이 반드시 선생님을 향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생각을 사실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을사생 선생님들은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크게 다투기보다 조용히 마음을 닫는 편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대하면서도 신뢰가 깨진 순간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다시는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선생님을 보호해 주지만 가까운 가족에게까지 적용되면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아무 설명 없이 차갑게 대하면 상대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선생님은 상대가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마다 상황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릅니다. 불편한 일이 생겼다면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판단하기보다 현재의 문제를 짧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말은 내가 듣기에 서운했다. 앞으로는 그런 결정 전에 나와 상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감정을 모두 쏟아낼 필요는 없지만 아무 말 없이 관계를 끊어가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방법입니다. 을목은 유연하지만 쉽게 꺾이는 기운은 아닙니다. 을사생 선생님들은 부드러워 보여도 자신이 정한 기준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맞추어주는 듯 하다가도 중요한 순간에는 선생님의 뜻대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가족과 함께 결정해야 하는 일에서 선생님 혼자 속으로 답을 정한 뒤 통보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충분히 생각한 결과라고 느끼지만 가족은 의논할 기회를 빼앗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과 돈, 자녀와 건강에 관한 중요한 문제는 선생님의 결론을 말하기 전에 상대의 생각을 먼저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선생님의 판단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을사생 뱀띠 선생님들의 재물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돈의 크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어디에서 생기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관찰하는 힘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수익보다 실제로 남는 돈과 숨은 비용을 따져보는 편입니다. 작은 돈도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쓰더라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지출에는 냉정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예금과 부동산, 사업과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산을 관리해 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을사생 선생님들은 기회를 발견하는 감각도 좋은 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직 눈치채지 못한 변화와 정보를 보고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장사와 거래에서도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 조건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62 이후에는 새로운 기회를 잡는 일보다 이미 마련한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선생님은 아직 충분히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과 감각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큰 손실이 생겼을 때 다시 회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체력은 예전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를 검토할 때는 수익보다 먼저 손실을 보아야 합니다. 그 돈을 잃어도 생활비와 병원비, 주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앞으로 사용할 자금까지 한 곳에 넣거나 집을 담보로 투자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을사생 선생님들은 자신이 충분히 알아보고 판단했다는 확신이 생기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지켜본 종목이나 지역, 잘 아는 사람이 소개한 사업이라면 위험을 작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다는 것과 안전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과거에 잘 되었던 방식이 앞으로도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와 부동산 계약은 현재의 자료와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이 이번 기회는 아는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하거나 지금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재촉한다면 거리를 두십시오. 선생님의 판단을 존중하는 사람은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수익에 대한 설명은 길지만 손실 가능성에 대한 대답은 피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투자금을 어떻게 돌려받는지, 중간에 빠져나올 수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 선생님이 직접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을사생 선생님들은 사람을 잘 본다는 자신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의 표정과 말투에서 많은 것을 읽어냅니다. 하지만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자신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사람 보는 눈이 있으니 내 진심을 알 것이라는 말에 경계를 풀지 마십시오. 돈이 오가는 일에서는 사람의 인상보다 계약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한 지인과 가족이라도 큰 돈이 오간다면 기록을 남기십시오.
믿음은 문서가 없어야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을 분명히 할수록 관계가 오래갈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을사생 선생님들은 자녀가 어려운 일을 말하지 않아도 미리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정과 목소리만 듣고도 돈이 필요한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돈을 보태줄 수 있습니다. 부모의 따뜻한 마음이지만 이러한 도움이 반복되면 자녀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잃습니다. 자녀가 사업에 실패했거나 빚을 안고 있다면 돈을 주기 전에 원인을 확인하십시오. 수입과 지출을 조절할 생각이 있는지, 사업 구조를 바꿀 것인지, 부모의 지원이 끝난 뒤에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자녀가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선생님의 생활 자금을 모두 사용하지 마십시오. 앞으로의 생활비와 의료비, 갑작스러운 상황을 위한 자금은 먼저 남겨두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기반을 무너뜨리며 도와주는 것은 자녀에게도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집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을 서고 사업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특히 조심하십시오. 자녀가 실제로 운영한다고 해도 법적인 책임은 명의를 가진 사람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족의 간절한 말만 듣지 말고 전문가의 설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건넬 때는 선물인지 대여인지 분명히 정하십시오. 선생님은 나중에 갚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녀는 부모가 준 돈으로 받아들이면 감정이 크게 어긋납니다.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라면 상환 날짜와 방법을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을사생 선생님들은 자신을 위한 지출에는 신중하면서 자녀와 손주에게는 예상보다 큰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제 더는 안 해준다고 말해도 자녀의 형편을 보면 마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의 몸과 생활에 쓰는 돈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치과와 눈 검사, 잘 들리기 위한 기구, 편안한 침대와 신발, 안전한 주거 환경에 들어가는 돈은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지출을 뒤로 미루고 가족에게만 돈을 쓰면 나중에 선생님도 힘들고 가족의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도움입니다. 생활비와 의료비, 비상자금, 여행과 취미에 사용할 돈, 자녀에게 도울 수 있는 금액을 분리해 두십시오. 목적이 정해진 돈은 다른 부탁 때문에 쉽게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집과 토지를 비롯한 문서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을사생 선생님들은 부동산을 볼 때 겉으로 보이는 가격뿐 아니라 위치와 변화 가능성, 주변의 흐름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마련한 집이나 땅이 있다면 단순한 재산 이상의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안목으로 선택한 재산이라는 자부심도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면 언젠가 가치가 드러날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주변에서 팔라고 해도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격 상승 가능성만 보지 말고 관리에 드는 힘과 비용도 따져야 합니다. 세금과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자주 방문하기 어렵고 자녀도 관리할 마음이 없다면 선생님의 생활을 무겁게 만드는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이나 토지가 오랫동안 팔리지 않는다면 현재의 실제 거래 가격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과거의 최고가와 주변의 기대만으로 매도 금액을 정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급한 마음에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매도 여부를 정할 때는 거래 후 선생님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현금이 들어오면 어디에 보관할지, 앞으로 살 집은 어떻게 마련할지, 자녀에게 얼마까지 줄 것인지 계획을 세우십시오. 돈이 들어온 뒤 가족의 요구에 따라 나누기 시작하면 선생님이 사용할 몫이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매도 대금은 먼저 생활과 주거를 위해 확보한 뒤 나머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사는 집을 정리하고 자녀 가까이 가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녀가 가까우면 병원과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선생님의 생활 방식과 자유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 사이가 좋더라도 한 집에서 살면 사소한 습관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과 집안일, 손주 돌봄, 생활비와 개인 공간에 대해 미리 이야기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자녀와 가까운 곳에서 따로 생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각자의 공간을 지키는 방식이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선생님의 생각이 분명할 때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녀들의 형편과 부모에게 해온 행동을 따지다 보면 마음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보다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사용할 집과 자금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알아서 잘 나눌 것이라 생각해 말로만 뜻을 전하지 마십시오. 재산이 걸리면 각자의 배우자와 생활 형편이 얽혀 예상하지 못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과 세금에 관한 내용은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실제 효력이 있는 방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을사생 뱀띠 선생님들의 자녀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자녀의 성향과 약점을 일찍 알아차리는 부모일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욕심이 강하고 누가 마음이 여리며 어떤 자녀가 돈 관리에 약한지 비교적 정확히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실수할까봐 미리 조언하고 위험해 보이는 선택을 막으려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는 부모가 모든 실패를 예방해 줄 수 없습니다. 자녀가 고민을 말할 때 선생님의 판단부터 꺼내지 말고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십시오. 내가 보기에 너는 이래서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면 자녀는 자신을 이미 판단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앞으로 어떤 방법을 시도해 보려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녀가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선생님의 예상이 맞더라도 자녀가 직접 경험하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부모가 계속 앞에서 위험을 막아주면 자녀는 자기 판단에 대한 책임감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선생님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과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자녀가 자기 결정의 결과를 책임지고 있다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뜸한 자녀에게 서운함이 생겨도 마음을 숨긴 채 차갑게 대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은 먼저 연락하면 자신만 매달리는 듯 느낄 수 있지만 보고 싶은 마음은 표현해도 됩니다. 시간이 날 때 목소리라도 들려주면 좋겠다. 다음 병원에는 함께 가주면 마음이 놓이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자녀도 무엇을 하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 곁에 자주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정을 책임지고 선생님의 재산을 당연히 여기지 않으며 필요한 순간 외면하지 않는다면 좋은 인연입니다. 손주와의 관계에서는 선생님의 관찰력과 지혜가 큰 도움이 됩니다. 손주가 가진 재능과 불안한 마음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말하지 않은 마음까지 단정하지는 마십시오. 손주에게 너는 원래 이런 아이다라고 규정하기보다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공부와 진로를 비교하기보다 작은 성장과 노력을 알아봐주는 편이 좋습니다. 손주 돌봄도 선생님의 몸과 일정 안에서 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탁하면 책임감 있게 맡을 수 있지만 매일 등하교와 식사, 학원까지 챙기면 선생님의 생활이 모두 손주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도울 수 있는 날과 시간, 어려운 부분을 자녀에게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다릅니다. 배우자 관계에서는 을사생 선생님의 속마음을 숨기는 습관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바로 말하지 않고 속으로 오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알아차려 주기를 기다리지만 배우자는 선생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문제가 없는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차갑게 돌아서면 상대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작은 불편을 그때그때 말하십시오. 오늘 그 말은 조금 서운했다. 앞으로 돈 문제는 먼저 상의했으면 좋겠다. 집안일을 나누어 맡았으면 한다. 이렇게 현재의 일만 짧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을사생 선생님들은 상대의 말 속뜻을 잘 읽지만 배우자가 언제나 숨은 뜻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정과 말투를 지나치게 해석하지 말고 궁금한 것은 직접 물어보십시오. 배우자의 건강을 챙길 때도 비판보다 걱정을 먼저 전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게 살면 몸이 망가진다고 몰아붙이기보다 당신이 건강해야 같이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오래 함께한 배우자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마음으로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는 직접 듣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함께 견뎌온 세월과 가족을 돌본 수고를 인정해 주십시오. 배우자가 없는 선생님들은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생활을 맞추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혼자 모든 일을 해결하려는 습관이 강해지면 몸이 불편할 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믿을 만한 지인에게 병원과 복용약, 비상연락처를 알려두십시오.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과 나갈 곳도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와 복지관, 종교 모임과 취미활동처럼 일정하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사람을 많이 만날 필요는 없지만 선생님의 안부를 진심으로 물어주는 관계는 있어야 합니다. 을사생 선생님들의 사람복은 조용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인연에서 들어옵니다. 말로만 선생님을 치켜세우는 사람보다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고 위험한 결정을 다시 살피게 해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투자와 사업 이야기가 나왔을 때 손실 가능성을 솔직하게 말해주고 계약서를 함께 읽어주며 병원과 복지 정보를 찾아주는 사람이 실제 귀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연락이 없다가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 선생님만 특별히 믿는다고 하며 비밀을 요구하는 사람, 가족과 상의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멀리하십시오. 선생님의 외로움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이용해 물건이나 금융상품을 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선생님의 판단을 흔들어 돈을 쓰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생님의 생활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건강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을목과 사화의 기운을 가진 선생님들은 생각과 활동이 함께 많아질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를 계산하고 몸은 해야 할 일을 따라 움직이느라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눈과 머리의 피로, 목과 어깨의 긴장, 수면과 순환 상태를 평소에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간과 소화, 혈압과 심장의 불편도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이것은 특정 질환이 반드시 생긴다는 말이 아니라 몸을 돌볼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을사생 선생님들은 아픈 곳이 있어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혼자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 인터넷과 주변 사례를 많이 찾아보고 스스로 원인을 짐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경험이 선생님의 진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불편한 증상이 반복되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정확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 병원 결과를 숨기지 마십시오. 일찍 알리고 도움받으면 간단한 일도 늦게 말하면 가족이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과 치과, 안과 진료를 일정에 넣어두십시오. 복용하는 약과 병원 정보도 가까운 가족 한 명에게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는 바쁘거나 마음이 복잡하다고 건너뛰지 마십시오. 을사생 선생님들은 집중할 일이 생기면 식사 시간을 놓치거나 늦은 시간에 한꺼번에 먹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먹고 단백질과 채소를 고르게 챙기십시오. 건강식품과 민간요법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좋다고 권한다고 여러 제품을 한꺼번에 먹으면 복용약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기 전에 의사나 약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운동은 선생님의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방식이 좋습니다. 평탄한 길을 꾸준히 걷고 다리와 허리에 힘을 유지하는 가벼운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생활 속에 넣어 보십시오. 목표를 세웠다고 몸이 아픈 날까지 억지로 운동하지 마십시오. 운동 뒤 통증과 피로가 오래 남으면 강도를 줄여야 합니다. 기록보다 회복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 편이 좋습니다. 집안에서는 서두르다 생기는 사고를 조심하십시오. 사화의 빠른 움직임이 작용하면 생각은 앞서가는데 발이 따라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욕실과 현관의 미끄러운 부분을 정리하고 이동하는 길에는 작은 물건과 전선을 두지 마십시오. 높은 곳에 물건을 혼자 꺼내거나 무거운 가구를 직접 옮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했던 일도 현재의 몸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하는 선생님은 피로와 눈의 상태를 잘 살펴야 합니다. 야간과 비 오는 날 장거리 운전은 줄이고 약을 복용한 뒤 졸음이 느껴진다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십시오. 을사생 뱀띠 선생님들에게는 집중해서 배울 수 있는 취미가 잘 맞습니다. 글쓰기와 사진, 역사와 사주 공부, 그림과 악기처럼 혼자 몰입하면서도 결과를 남길 수 있는 활동이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선생님의 관찰력과 판단력이 좋은 방향으로 사용됩니다. 다만 여러 분야를 한꺼번에 시작하지는 마십시오. 관심이 넓어지면 일정이 많아지고 즐거움이 또 다른 책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살아오며 얻은 경험을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을 보며 배운 점과 어려운 시절을 넘긴 방법, 재산을 관리한 경험과 가족을 지켜온 이야기는 자녀와 손주에게 귀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경험을 전할 때 선생님의 방법이 유일한 정답인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해보니 이런 점이 도움이 되었다고 전하고 상대가 자기 상황에 맞게 판단하도록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을사생 선생님들의 말년을 편안하게 만드는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각만 오래 하지 말고 확인이 필요한 일은 직접 물어보십시오. 가족의 표정과 말투를 혼자 해석하기보다 궁금한 점을 대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과 재산의 전체 모습을 정리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금과 보험, 집과 토지, 대출과 받을 돈, 정기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사용하지 않는 통장과 카드는 줄이고 오래된 계약과 보험은 현재도 필요한지 다시 살펴야 합니다. 중요한 서류의 위치는 믿을 만한 가족 한 사람에게 알려두십시오. 자녀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부탁을 받기 전에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와 의료비, 비상자금을 먼저 확보한 뒤 남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십시오. 큰 계약과 투자는 그 자리에서 답하지 마십시오. 자료를 확인한 뒤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최소한 하루 이상 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선생님만을 위한 일정도 만들어 두십시오. 가족의 일과 병원 약속만 챙기지 말고 친구와의 식사와 여행, 취미와 휴식을 위한 시간도 달력에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을사생 뱀띠 선생님들이 내려놓아야 할 것은 모든 속뜻을 알아내야 한다는 부담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정확히 읽으려다 보면 확인되지 않은 생각까지 사실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알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두십시오. 모든 사람의 진심을 알아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의 기준과 절차가 분명하면 사람의 속마음을 완벽하게 알지 못해도 재산과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먼저 마음을 닫는 습관입니다. 과거에 배신당한 경험이 있더라도 새로운 인연을 모두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천천히 살펴보되 좋은 마음까지 밀어내지는 마십시오. 자녀와 배우자에게 받은 서운함도 쌓아두기보다 필요한 만큼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의 사과를 기다리며 오랫동안 차갑게 지내면 선생님의 마음도 편해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놓친 기회와 잘못 판단한 투자도 계속 떠올리지 마십시오. 그때는 당시의 정보와 상황 안에서 선택했습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의 선생님을 꾸짖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같은 실수를 줄일 기준을 얻었다면 그 경험은 이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을사생 선생님들의 좋은 말년은 누구보다 앞서 정보를 알아내고 큰 성과를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을 정확히 골라내고 위험한 사람과 거리를 두며 가진 재산과 건강을 선생님의 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새로운 돈이 크게 들어오지 않아도 현재 가진 자산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필요할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좋은 재물 흐름입니다. 자녀가 선생님의 도움 없이 자기 가정을 책임진다면 그것도 귀한 자녀복입니다. 많은 사람보다 선생님의 마음을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는 몇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넓고 비싼 집보다 관리하기 쉽고 몸이 편한 거처가 선생님에게는 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1965년생 을사생 뱀띠 선생님들은 살아오며 남들이 놓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고 위기가 오기 전에 대비하며 가족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용히 중심을 잡아 오셨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필요한 순간에는 정확한 판단을 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길을 바꾸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지혜를 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사용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의 재산을 단순하게 정리하고 몸의 불편을 제때 살피며 마음을 소모시키는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데 먼저 쓰셔야 합니다. 집과 토지 문제로 고민하는 선생님께서는 기대와 현실을 함께 보십시오. 오래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붙잡지 말고 주변의 재촉 때문에 급히 처분하지도 마십시오. 매도 뒤에 생활과 자금 계획이 준비되었을 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문제로 마음이 복잡한 선생님께서는 걱정과 책임을 분리해 보십시오. 자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조언할 수는 있지만 선택의 결과까지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시간을 남겨주십시오. 배우자와 함께하는 선생님께서는 속마음을 감춘 채 상대가 알아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필요한 것은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궁금한 점은 혼자 짐작하지 말고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지내는 선생님께서는 자신만의 생활을 즐기면서도 도움받을 통로는 남겨두십시오. 정기적으로 안부를 나눌 사람과 위급할 때 연락할 관계가 있어야 생활이 더 안전합니다. 건강이 걱정되는 선생님께서는 혼자 검색하며 불안을 키우지 마십시오. 몸의 신호는 의료진에게 확인하고 수면과 식사, 운동의 균형을 꾸준히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1965년생 을사생 뱀띠 선생님들의 힘들게 마련한 재산은 무리한 투자와 보증, 명예 문제로 흩어지지 않고 앞으로의 생활을 든든히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오래 기다린 집과 토지의 문서도 선생님에게 유리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풀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삶을 책임지며 손주들은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해 선생님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가족 사이에는 말하지 않은 의심과 서운함보다 솔직하고 따뜻한 대화가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분들은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며 다정한 동반자로 살아가고 혼자 계신 분들은 선생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해주는 좋은 친구와 이웃이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의 몸은 좋아하는 일을 이어가고 가고 싶은 곳을 다닐 만큼의 힘을 오래 유지하며 불편한 부분은 늦지 않게 발견되어 잘 관리되기를 바랍니다. 밤에는 복잡한 생각을 잠시 멈추고 편안히 쉬며 사고 없이 안정된 하루가 이어지기를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선생님의 마음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62 이후 꼭 이루고 싶은 소원 한 가지를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건강하게 여행을 다니고 싶은 바람도 좋고 집과 토지가 좋은 조건에서 정리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좋으며 자녀와 가족의 생활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기도도 좋습니다. 개인 사주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적힌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성함과 생년월일시, 양력과 음력 여부, 성별, 현재 가장 궁금하신 내용을 함께 적어주십시오. 태어난 시간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은 알고 계신 범위까지만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1965년생 을사생 뱀띠 선생님들, 앞으로는 사람의 속마음을 헤아리느라 지치는 날보다 선생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돌보는 날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타고난 통찰력은 잘못된 선택을 막아주고 유연한 지혜는 복잡한 문제를 차분히 풀어주며 재산과 건강에는 따뜻하고 안정된 기운이 오래 머물기를 정성껏 기도하겠습니다. 을사생 뱀띠 선생님들의 남은 세월이 부드러운 나무에 밝은 불빛이 머무는 모습처럼 따뜻하고 지혜롭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